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며칠인가요? 22일 토요일 비가 굉장히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네요. 요 며칠간 굉장히 따가운 햇볕 덕에 뜨거웠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한결 좀 그 더위가 누그러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요 지난 파묘 에피소드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묘 저희가 다룬 방송에서 파묘에 직접 참여해 주셨던 게스트 우리 안다다씨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그 현장에서 있었던 후일담이라든지 이런 거 나눠봤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루는 영화에 직접 참여를 아주 깊게 해주신 분 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특별하셨지만 오늘 더더욱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좀 이제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다루는 카브리올레라는 영화에 직접 관여하신 분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또 저희 오래된 영화학개론의 친구죠. 석돌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어떤 날이죠? 또 제 친구가 출연한 영화가 또 개봉을 하고 전국 극장에 네, 걸려서 또 거기에 게스트로 제가 나온다는 게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요. 칼을 갈고 나오신 건 아니죠? 오늘 난도질을 막 하려고. 아니요. 저는 너무 축복하려고 왔고 네. 응원하려고 왔고 너무 이제 좀 만감이 교차하는 네, 그런 좀 하지만 또 감격스러운 네, 그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영화 이야기를 하실 때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갖추고 오신 석돌님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영화 카브리올레에 출연을 해주신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스터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 한예지 배우님이신데 언제나 저희 영화학개론에서는 루루님으로 통했던 우리 루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브리올레에서 주한나로 연기를 했던 루루예요. 예! 쌀이 찔러. 팬티 벗고 소리 질러. 오늘 이렇게 대단한 또 배우님과 그 배우님의 최고의 콤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또 방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특별하게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해볼 요량인데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하기 이전에 1부에는 근황 토크를 살짝 이제 가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석돌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약간 열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몸에 열? 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좀 많이 힘들어요. 몸의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근데 요즘에 무척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죠. 그래서 약간 정신이 혼미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루 중에. 혼수 상태? 네. 혼미하다 하면서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고 이제 계속 시원한 물 마시고. 근데 시원한 물을 마시면 또 이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너무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네. 그래서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은 최근에 친구랑 이제 성격 장애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성격 장애 강의. 그래서 이제 전 또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작가님이시죠? 네, 그렇게 캐릭터 좀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성격 장애 관련된 이제 강의를 들었고, 그러면서 약간 저의 의문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풀리면서 34년간 간직해왔던 나의 미스테리가 조금씩 풀리는. 나는 편집성이 좀 있구나. 편집증적이다 할 때 그 편집증적인. 그다음에 뭐 의존성이 좀 있구나. 그거 몰랐어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근데 또 전문가가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다르죠. 그래요? 저는 왜 강의까지 들었나 싶은데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얘는 어떤 성격 장애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고민해보는 이제 좀 시간이 있었고. 저희도 그러면은 한 가지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되게. 오늘 이 얘기 왜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생님께서 그 성격장애 유형에 맞게 영화 캐릭터들을 좀 이제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경계성 성격 장애는 이제 베티블루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성은 이제 적과의 동침의 남자 주인공 마틴을 소개시켜 주셨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본인이랑 가장 비슷한 영화 속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로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좀 만만치 않은 캐릭터가 나온 모양이에요. 올가미에서 올가미요? 시어머니요? 아니요, 그 박용우 캐릭터 박용우? 남편.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네. 같은 범주 안에 묶일 수 있는 영화 캐릭터가 그 네네. 캐릭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영화사 이제 면접 같은 거 볼 때, 영화사. 네, 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깨닫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눈치는 있으셨네요. 그래서 약간 망상증, 네. 불안증, 네. 그다음에 우울증, 약간 이런 게 좀 있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닌데 어, 제가 웃어서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너무 발랄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게 인피니티 스톤 모은 사람처럼 우울증, 불안증. 망상증 그다음에 멀리서 보면 불면증. 희극인데 네. 너무 물론- 제가 가까이서 비극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꼭 뭐 슬픈 톤으로 할 필요만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좀 톤 자체가 네. 더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이제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걸 좀 내가 오케이 정면 승부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나의 이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가 좀 이제 봐주겠다고 해서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망상증,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약간 충격 요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소개라는 게 그게 뭐 이성과의 소개팅이든 회사와의 면접 자리든 간에 최대한 자기를 좀 긍정적으로 비춰야 되는 오케이. 멘트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이제 뒤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해보세요. 저는 예.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도 밤을 새워서 글을 쓸 수 있고, 망상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상력으로 또 제가 글을 채워넣을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좋은 친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 친구분이 말씀 안 해주셔도 충분히 누가 들어도 네. 안 하는 게 나을 법한 자기소개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재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완전 쟤 뭐야? 쟤 궁금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회사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잠 안 자고 빨리 오늘 밤까지 마감해서 글 써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또 그걸로 방어하겠다? 이제 성격장애를 막는 그런 패턴. 제가 봐도 아니네요. 약간 돌려막기. 네. 언젠간 터져요. 네. 그거. 친구가 되게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전혀 재치 있는 게 아니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슬아슬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글을 쓸 때 그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좀 인물들을 한번 그려봐도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올가미의 박용우 씨 캐릭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똑같진 않고 막 거기서는 엄마가 씻겨주잖아요, 막.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엄마가 씻겨줄 정도의 마마보이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의존성이 있구나.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정도. 아니 뭐 어떠세요, 루루님이 들으시기에는? 제가 그 석돌이랑 길을 걸으면은요, 이렇게 일자로 걷기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석돌이의 그 어깨와 백팩이 저를 항상 옆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미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살갗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기대요. 뭔가 이렇게 닿으면서 기대면서 저랑 걸을 때도. 그렇게 걷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릴스 중에 그런 릴스가 있길래 제가 보냈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요.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냥 사선으로 걸어요. 그냥. 그게 ADHD 있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다. 맞다. 뭐 이런. ADHD도 있다. 하나 더 모으셨네요. 인피니티 스톤을, 드래곤볼을. 지금 몇 개야? 그러니까
자기 부자네? 종합 선물 세트인데? 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남자. 네. 종합 선물 세트남.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필이 되겠다. 약간 회사 입사 면접 그거 같지 않아요? 되게 FM. 위험해 보인다. 되게 기피해야 되는 애 같다. 그냥 종합병원 입원할 때 그러네. 자기소개 같은데. 그러네. 그러니까 입원이 시급합니다. 이러면서 좀 종합병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이미 그 저희 방송을 도와주신 지 지난 한 5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5년간 쌓이고 쌓인 오해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뭐 이미 선배님들도 다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이미 석돌림 캐릭터를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석돌 씨뿐만이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석돌 씨는 유독 표출이 많이 되는 스타일인 거지. 사실은 다 각각 사람마다 양면의 그런 아, 모습들을 그럼요. 갖고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환경이라든지. 좀.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석돌 씨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로서 그렇게 풀어내는 거에 되게 장점일 것 같고 배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루루님도 네, 배우시니까 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시겠네요. 네.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동기 결혼식을. 그날 이제 만난 게 아쉽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또 이후 2차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동기분들. 네네. 그 친구인 신랑은 가고 하객인 우리끼리 남아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날 결혼식에 진짜 임팩트가 너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한테. 그게 왜 그랬냐면 신랑이랑 신부 둘 다 입장을 너무 나답게 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답게. 너무 나답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장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판에 박힌 결혼식이랑 다르다 보니까 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입장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면 딴딴따나 이런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남자인 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춤을 잘 춰요. 그래서 뭐 결혼식 충무 행사 같은 것도 실제로 이제 뭐 업체 같은 것도 했었고 그래서 전국의 그 스탠딩 넥스트 유 이 노래에 맞춰서 버진 로드를 막 걸어오면서 춤을 췄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진짜 제대한 줄 알았어요. 아 전국이요? 아 진짜 너무 잘 추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의 춤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를 갈고 이 무대를 준비했는지. 나를 위한 날이잖아요. 사실 그쵸. 결혼식이라는 것도. 왜냐면 사실 결혼식을 뭐 저나 석돌림도 이제 많이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서 진짜 웬만큼 잘 추지 않는 이상 약간 다들 조금 민망해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쵸. 엄청 잘 추셨나 보다. 그러니까 워낙 경험이 많은 것도 있고 그 친구는 제가 어릴 때 같이 연극할 때도 보면은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오늘만 기다렸다. 이런 느낌으로 막 춤을 췄고 그리고 그 여자인 친구는 Feel My Rhythm 레드벨벳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으로 화답을 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그 춤 때문이 아니고 등장할 때도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나나 봐요. 그래서 막 이걸 참으면서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로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고 진짜 그 신부가 오롯이 느끼는 그 감정과 그 표현, 그 표정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근데 너무 감격스럽고 나 근데 너무 설레이고 막 이런 새 출발하는 신부의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희 놀면서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 나다운 게 최고다. 맞아요. 연기든 뭐 뭐든 맞아.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뭐 이렇게 얼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진짜 내가 보이려면은 뭐 예술은 특히나 나답게 해야겠다. 예. 근데 이건 비단 예술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냥 나로서 살아갈 때에 좀 더 좋지 않나. 그러면 더더욱 이제 석돌림도 좀 그런 메시지에 입각해서 좀 더 그런 종합병원스러운 스스로의 면모를 그냥 당당하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네.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석돌 씨 매력 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근데 해주시면 그거는 또 사실 또 멀리서 봐서 가까이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약간 정색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네네. 친해지길 바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네. 친해져 보면 다를 걸 약간 이런. 근데 진짜 매력이 많은 친구예요. 석돌림. 고마워요 정말.
이따가 영화 피드백 할 때 조금 참고할게요. 오늘 좀 잘 부탁해요. 저 알겠어요. 무서워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답게 피드백하자. 좋아요. 오케이. 오늘 그 나다운 석돌림의 요 몇 주 근황은 잘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루루님 또 이제 사실 오늘 출연하신 영화가 카브리올레가 개봉 1주차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개봉 첫 주다 보니까 여러 극장 행사, 부대 행사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떠셨는지 이번 주가 네. 감개무량이죠. 너무 경사고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근데 제가 루루라는 이름에 항상 이렇게 숨어 있다가 본명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뭔가 좀 부끄럽고 좀. 근데 그거를 좀 미리 한번 말씀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묘 때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카브리올레라는 영화가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또는 비평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영화인 것 같은데 라고 했다면 아마 오늘 방송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루루님을 모실 생각을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파묘 때도 안다다시님 부를 때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의 또 영화학개론 친구 아니겠습니까, 루루님이? 오래된 친구 루루님이 나와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영화를 막 무조건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방송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저희 영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고 좋아서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좋아서 이거를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좀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몇 주간 좀 부대 행사를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네, 저번 주에 이제 스텝 시사를 했었고 어제 이제 메가박스 성수에서 관객분들이랑 시영 때 뭐 인사 한번 하고 종영 때 하고 그리고 메가토크까지 해서 이렇게 3번 인사를 드렸는데 메가박스에서 하는 GV죠, 메가토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좋고 그랬죠. 네. 좀 바쁘긴 바쁘셨겠어요. 이게 여러 행사들이 막 첫 주차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바빠서 자꾸 바쁘다고 하시는데 왜? 저도 바쁘다고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죄송해요. 저 이게 좀 약간 빈말을 꾸며내서 약간 바쁜 척해야 되는데 별로 안 바쁘고요. 더 이렇게 홍보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상마당에서 그 GV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좀 이 얘기 나온 김에 저희 방송이 또 주말 안에는 업로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5일인가요? 그렇죠. 25일 화요일에 또 홍대 상상마당에서 그 카브리올레 출연해주신 류경수 배우님의 기획전이 열리더라고요. 배우전이. 맞아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신작으로 카브리올레가 개봉되는데 류경수 배우님뿐만 아니라 감독님이랑 뭐 루루님 포함해서 다 동석하시는 거죠, 배우님들이? 네, 근데 그거는 경수 씨 배우전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 키노라이츠라는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그 어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어플에서 이제 이벤트성으로 그 뽑히신 분들만 GV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또 키노라이츠를 따로 약간,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은 제가 듣기로 뭐 팝콘을 주는데 그 팝콘을 모아서 또 뭐 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게 이런 마일리지 식으로 같은 개념이구나.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봉 첫 주차를 맞이하고 있는 영화의 배우님으로서 우리 루루님이 그렇게 바쁘지만은 않은 하지만 또 감개무량한 한 주를 보내고 계시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만약에 이 영화관에 내가 만든 영화가 걸린다면 혹은 내가 참여한 영화가 걸린다면 어떨까. 사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늘 하곤 해요. 영화를 꿈꾸시는 그쵸. 분들이라면 네. 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람보다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영화를 본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 네. 업계 쪽에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만든 단편 영화나 뭐 졸업 영화나 이런 것들을 극장에서 상영을 해도 이제 정말 이 순수하게 이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관련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제 지인들이 보러 오는 경험이 더 많아서 네. 정말 순수하게 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과 같이 내가 만든 영화를 보는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 진짜 너무 좋다. 진짜요? 응. 한 건 하셨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만났잖아요. 저희 셋이. 예. 네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모두가 꿈꾸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또 첫 작품이니까 뭐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들을 다 떠나고 이렇게 3대 멀티플렉스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저한테도 예,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드라마도 음. 몇 편 찍으셨지만 어쨌든 극장에 걸리는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진짜 너무 가슴이 막 부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사실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그 객석 안에서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을 네.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시간들에서 오는 또 설레임이 있고 그렇죠. 되게 저는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 과정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괜히 사랑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막 말 붙이고 싶고 어쩌다 어떤 연유로 오셨어요?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도 싶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GV를 하기 이전에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2022년에 그 출품됐을 당시에 보고 그때 두 분도 같이 보셨잖아요. 네. 그때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더 GV 답변에 좀 알맞고 좀 성의 있게 하고 싶어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또 어차피 보려고도 했고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랑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탄 거예요. 다 보고 나서. 끝나고. 네네. 이게 시간대도 조금 애매한 낮 시간대였고 워낙 인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전 누군지 다 기억하거든요. 네. 모르는 처음 보는 관객분들이신 거죠? 그쵸. 네네. 네네. 저 빼고 다 모르는 진짜 사람들이었죠. 생판남. 네네네. 생판 그냥 제 3자 타입. 궁금하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약간 이분들도 저를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약간 근데 뭐 이제 주한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뭔가 본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극중 이름이 주한나인 거죠. 제가 예. 진짜 참았어요. 어떠셨어요? 약간 이렇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쁜 말도 좋고 비판도 좋은데 그냥 감상을 그냥, 듣고 싶은 그냥 거지. 그 자체 진짜 순수 관객의 감상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았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답니다. 이게 확실히 영화가 주는 그 극장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지만 스타워즈 1편도 70년대 말에 개봉됐을 때 조지 루카스가 몰래 상영관 찾아가서 관객 수를 세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낭만 아닌 낭만이 또 이 극장에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도 그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또 그러니까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OTT나 이런 집에서 편히 보실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왔어도 굉장히 또 좋았겠지만 요즘 같은 영화 시장에서 이렇게 극장 개봉을 어쨌든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관객분들과 이렇게 영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기회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들지 않으셨을까 해서 이렇게 바쁘지 않다고 하셨죠. 바쁘지 않지만 감개무량한 한 주를 보낸 루루님의 근황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선배님들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깔깔스님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에피소드에 또 5,000캐시를 조용히 이렇게 후원하고 가셨어요. 진짜 깔깔스님은 진짜 진국입니다. 위대한 깔깔스님. 선배님. 너무 위대해요. 깔깔스님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에피소드랑 두 분이 또 함께 출연해주셨던 동조자 에피소드 연이어서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틀 연속 영화학개론에 퇴근길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알차고 꽉 찬 내용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 교양 방송도 너무 잘 들었고 카브리올레도 응원합니다. 대박 났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카브리올레
응원해주신 거 우리 루루님에게 좋은 기운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노아성형킴님의 댓글은 석돌림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울트론 BJ님의 그 댓글에 좀 답글인 것 같아요. 아, 네. 개론 수업 같은 교양은 원래 교수님 썰도 듣고 가볍게 수강하는 재미로 듣는 거죠. 잡담이 길어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루루님 영화 카브리올레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태원 클래스에서 이서한테 참교육 당하던 양아치가 루루님이었다니. 카브리올레 대박 기원하고 카브리올레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태원 클래스라는 또 JTBC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또 방송이 됐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였고 거기에 우리 루님이 출연을 해주셨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잖아요, 사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 30살에 그렇게 교복을 언제 입어봅니까? 고등학생 역할이셨거든요. 네, 구청장 딸내미 그 국복기 역할로 나왔었고요. 네. 그때 이제 무서운 거 없이 겁 없이 나대다가 조이서한테 잘못 걸려서 김다미 씨가 연기하는. 네네 마녀한테 참교육당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이태원 클래스 물론 너무 전반적으로 다 훌륭하고 재밌는 작품이었지만 보신 분들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실 만한 장면 중에 단연 탑3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맞는 장면이 그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틀어서 네네 그렇게 한 곳만 예, 한 부위만 그렇게 패는 장면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보통 이제 재벌가의 어떤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 뺨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바람난 남편의 뺨을 아내가 때린다거나 한두 대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갑버린 두 여자가 한쪽에 볼따구를 그냥 15번 내리 찍어버리는 그런 네. 전무후무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으실까. 네. 저도 그 장면 보고 바로 물어봤던 게 진짜로 맞았어? 아, 루루님한테 네, 진짜로 맞았냐? 약간의 어떤 범퍼가 있거나 좀 이제 그런 모션만 취한다던가? 네, 그런 어떤 콘티가 있거나 어, 그러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 너무 이게 아프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리얼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 진짜 이거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저 정말로 맞았습니다. 저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한 씬에 15대씩 4테이크를 갔기 때문에 한 60대 정도를 레알로 진짜 진또배기로 맞았습니다. 그럼 막 부었겠네요, 얼굴이. 얼굴에 이제 피멍이 났었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바로 이게 눈물이 팡 터져가지고 그때 오케이 하자마자 복희야 이러면서 다 같이 다가와서 약간 이렇게 꼴 넣은 것처럼 막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막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김남희 배우님의 손맛이 확실히 약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다미 씨도 미안해서 계속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그럴수록 더 힘들어진다. 세게 하셔라. 빠르고 정확하게 그냥 때려달라.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참교육 당해야죠. 그렇게 학교에서 엄마 아빠 백 믿고 나대면 돼? 그 캐릭터가 그거 안 되잖아. 맞아, 또 그럼 얄밉긴 하더라. 그치. 그게 나 그 캐릭터가. 칭찬이지 칭찬 자기. 완전 얄밉고 땡스. 좀 사이다? 사이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나 피멍 났다고. 그러니까 그 극중에서 극중에서, 이제 키 그러니까 배우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 그렇죠. 참 힘들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저한테도 너무 감사한 작품이에요. 그거는. 네네 이렇게 그 다음 카브리올레까지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인연이었으니까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카브리올레 감독님께서 그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의 원작 웹툰의 작가님이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연이어서 이렇게 두 분의 인연이 잘 네.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성형킴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말랑몰랑행님의 댓글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우리 루루님 목소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첫 감정은 부럽다였습니다. 비슷한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좋은 한국 영화들도 많지만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 영화적 완성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영화 오프닝과 엔딩의 암전은 영화관의 어두운 환경과 맞물려
마치 가스실에 갇힌 듯 소름 돋았습니다. 하지만 상현님의 취향과 비슷한 저는 살짝 졸아버리고 말았답니다. 히히. 저는 사울의 아들을 추천드릴게요. 라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감상을 또 감사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좀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아 보셨나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또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 영화가 없을까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졸았어요. 근데 여기 무슨 다 앞에는 똑같아. 너무 좋은 좋은데요. 영화고요. 근데 졸았답니다.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와서 아 핑계 대지 마요. 근데 약간 다른 영화면은 제가 맘 편히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 영화는 그 극중에서도 그 권태를 느끼잖아요. 그 가족들이 나치들이 뭔가 너무 의도한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만약에 네. 여기서 영화보다 졸아버리면 감독이 나는-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 나치야? 약간 이렇게? 난 이 가족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인가? 너 이게 머리 지금 해버렸구나. 너 이게 지금 지루해? 그러면서 이제 안간힘을 썼죠.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아. 좀 어쩔 수 없었다. 그냥 근데 조르신 거면 어쨌든 영화를 100% 다 보신 건 아닌데 좋다고 그냥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근데 이렇게 막 한 5분 되게 졸았고. 짧게 조르셨구나.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되게 집중해서 봤고요.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워낙 또 좋은 영화였던 것은 사실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또 관련해서는 해당 에피소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말랑몰랑님이 추천해주신 사울의 아들 저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사울의 아들이라든지 이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든지 홀로코스트를 잘 다룬 그런 영화들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또 연이어서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노아 성형킴님께서 댓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그 인사이드 아웃 2 에피소드 듣고 써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이드 아웃 2에 우리 새로운 게스트였죠. 스칼렛님과 따세찌님 두 분의 여 배우분들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재밌게 봤어요. 또 노아성혁님이 짱구의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와 이쁜 누나들이다. 재빈증이 사라져서 아쉬웠는데 누나들 자주 나오니 비니빈 안식년 나쁘지 않을지도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그럼 다음 에피소드는 금세록 배우와 함께하는 카브리올레 편 이렇게 기대감을 달아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뭐 세록 배우님은 출연을 안 해주셨지만 또 루루 배우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샜지? 스칼렛? 걔네 뭐예요? 걔네 좀 우리 루루 속돌 콤비 약간 좀 따라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이게 듣고 이제 스칼렛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서로 아는 사이시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견제하게 된다. 너희들을 얘네 뭐지? 좀 합방 한번 해야 되나? 좀 네. 교육 좀 시켜야 되나? 참교육 한번 시켜야 되나? 기강 한번 잡아야 되나? 참교육. 자기 말 조심해. 나 또 볼따가. 미안. 사이다 또 나는 견제 전혀 안 하는데. 우리 루루 속돌은 전혀. 너무 견고해서 네. 철옹성 같은 콤비니까. 역시 사실 두 분이 또 영화계론의 선배님들 아니시겠어요? 그럼요. 또 사물도 위아래가 있지. 귀여워. 둘 다 뺨 15대 올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따세찌가 그 다른 빠따 됐지? 따귀 세대. 따귀 세대지. 나세츠님은 따뜻한 세상으로 줄임말을 쓰신 네. 분입니다. 따귀 세대가 아니죠. 그리고 아쉽게도 그 오지고 지리는 오지아 역할을 맡았던 금세록 배우님은 제가 사실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면 또 사실 루루님이랑 워낙 네. 이 영화 촬영 전부터 절친하신 사이였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뭐 세록이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감독님이라도 또 워낙 바쁘시지만 한 번은 제가 또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상현 씨가 너무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분들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감독님이 나오시면 아니 세록 씨도. 세록 씨도. 근데 상현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뭐지? 약간 제가 좀 이상해지고 왜 나는? 왜 나는 편한 건데?
약간 너무 이제 그러니까 감독님은 저도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뭐 새록 배우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전화 통화라도 아.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려봤는데 루루님께서 오늘 좀 바쁘신지 지금 좀 일정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아마 촬영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뭐 시도나 오, 해볼까요? 네네네. 혹시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새록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네 지금 촬영 중이신가요? 네 지금 그 상현 씨가 하는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잠깐 네. 여기 인사 좀 선배님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새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현 감독님의 예지 배우님의 친구, 네. 상현 감독님의 친구 금세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사실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돼서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아니 근데 그냥 초대를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제 말이요. 왜 초대를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우리 사이에 초대 안 하기 있어요? 아니 네. 제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상현 씨한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시 찍어. 뭘 다시 다시 찍어요? 방송? 다시 찍어. 이거 패스하고 다시 찍어. 그냥 나가지 뭐. 좀 다음에 좀 나와주세요. 아니 나가야죠. 아니 무려 예지 배우님이랑 저랑 함께한 첫 작품인데. 그쵸. 또 두 분이 워낙 또 절친하시잖아요. 아니 절친하다 못해.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죠 저희. 두 분이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요? 저희 2011년에 처음 만났어요. 또 대학 동기로서 처음 만나신 거니까. 근데 대학교 동기도 동기인데 저희 화장실에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왜요? 학교에서 안 만나고. 그때는 연기과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또 연기과셨으니까. 네. 네, 근데 뭐 그 같은 학과인지 뭔지 막 이럴 때 모를 때였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지하철역에 내려서 거울 보고 손 씻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예전이가 말을 걸어주시는 거죠. 오. 연기과세요?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룸메이트까지 된 인연이죠. 같이 사셨군요. 네. 그럼요.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2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여기 지금 석돌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그 두 분도 이제 서로 일면식이 있으시잖아요. 석돌? 기석이에요. 네, 영화 되게 잘 봤어요. 왜 존댓말을 써고 그래? 이게 너무 방송이에요. 방송이다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 괜찮아. 방송이 영화 너무 재밌더라. 난 2번 봤어. 아니 너무 친하면은 이렇게 존댓말 반말 막 어떻게 할 줄 모른답니다. 그렇죠? 그쵸. 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개봉했는데 좀 요즘에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을 좀 묻고 싶거든요. 너무 사실 어제도 예지 언니랑 GV도 하고 저도 GV 처음 해보거든요. 예지 배우님도 처음이셨죠? 저는 그 독립 영화. 언니는 네. 그걸로 했네. 다른 선배님 좀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약간 좀 능숙하지 않았나요, 저? 네 선배님. 아니 어쩐지 선배님은 말이 너무 유창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는데. 그래도 역시 선배님이시군요. 그래도 잘하셨던데 GV 보니까. 아니 상현 감독님께서 네. 가장 가운데 자리 맨 끝에서 맨 위에서 막 너무 열심히 찍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계속 상현 감독님 보고 막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샹현이요? 상현. 합쳤네요. 저희가 상현 감독님을 부르는 애칭이 샤니거든요.
오늘 이게 굉장히 참- 저에 대한 TMI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GV도 이렇게 하고 또 너무 소중한 동료분들과 함께한 작품이라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또 남다른 것 같아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 되게 이렇게 또 새로운 저희의 오래된 그러니까 사실 뭐 4년 전에 찍은 영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 하셨네요. 네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4년 전에 내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새로운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우리가 했었던 연기, 그때 우리가 만들어낸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저희 개인적으로한테는 되게 또 뜻깊은 영화여서 사실 어제 안나 인터뷰를 하는데 예지 배우님이 이제 숭고한 죽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그냥 많이 울컥울컥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지 않나 예지 배우님이랑 저한테는. 네. 그래서 또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게 메가박스에서 이렇게 플러스M에서 개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강진 감독님의 첫 영화 작품이어서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소중한 작품으로 남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하네. 어제 입 좀 풀렸나 봐. 아니 이게 친한 분들과 그냥 대화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예지 배우님이 아까 전에 혹시 통화 가능하냐고 문자를 했는데 제가 문자 확인을 못하고 부재중 와 있는 거 보고 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세록 근데- 씨는 항상 그 미국 시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시차가 남달라요. 네, 카톡의 시차가. 남달라서.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연결이 된 점, 그러니까요. 자 다행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화를 언니가 왜 전화했지 하고 언니 카톡을 열어보니까 그 샤니의 그 팟캐스트라는 거 딱 한 글자 보고 바로 전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상영 감독님을 되게 리스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팟캐스트를 정말 오랫동안 맞아요. 유지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근데 그 꾸준함, 그 노력, 그 사랑, 그 애정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샤니의 팟캐스트를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7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맞아요. 오늘 이러려고 진짜. 이런 자리가 아닌데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니 이런 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7년을 한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어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를 초대했어야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온 것 같아요. 세록 씨. 좀 신기하네요.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되게 재밌다 이것도. 다음에는 함께하는 걸로. 네 다음에는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넷이 한번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요. 또 저희 넷이 또 평창도 놀러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게 벌써 언제적인지. 추억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좋겠고 한 번 더 이제 영화 개봉 너무 축하드리고 아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극과는 다르게 영화는 이제 계속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맞아요. 계속 새로님이 다른 작품 통해서도 많이 연기 흔적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뒤쫓아가는 영화학개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I love you. 속돌림 한마디 하세요. 안녕. 안녕 오빠. 안녕 세로가. 한번 보자. 속돌림의 안녕 보자. 뭔가 언제 밥 한 번 먹자 같은. 근데 이거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랑 이제 세록이랑 MBTI가 같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죠? 얘기해도 되죠. 네. 네. 인프피인데 네. INFP. 네, INFP라서 오히려 INFP끼리는 조금 약간의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 아니라 지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 계시지? 그게 아니라 당황했어요? 아니요 아니 분명히 당황- 예전에 네. 친해서 많이 만나고 우리 했었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럼 뭐죠? 저시죠?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그게 안 친하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제가 INFP 수집가예요. INFP 맞아 콜렉터. 맞아 응. 근데 이게 저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INFP들이 자석처럼 붙어 막 붙어요. 슈퍼 이끌림이야 그냥 어, 막 어, 다 이끌려. 어. 다 그냥 막 근데 붙어. 보면은 저도 뭐 MBTI 신봉자는 아니지만 네. 그 제 MBTI ENFJ와 INFP가 상당히 궁합이 좋다고 환상의 궁합이에요 환상의 궁합 최고의 콤비 맞아 항상 그거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그게 있어요. 제가 친한 사람들이 다 같이 지내줬으면 좋겠다. 또 같이 막 파티하고 막, 막 초대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 친구 세록이랑 기석이 왠지 예술적인 영감 통할 것 같은 걸 하고 이제 배우와 만났는데, 작가니까 또. 네 배우와 작가니까 근데 둘이 약간 좀 결이 좀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극이야 자석으로 약간, 치면. 비슷한데 좀 스치듯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융화가 안 돼. 근데 오히려 또 새록 배우는 새록이는 오늘 호칭 정리를 좀. 네, 새록이는 오히려 막 이렇게 다가와 주는 것 같아 되게 고마워요. 아 맞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막 어색해하지? 그게 좀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똘 씨한테 소개를 해줬을 때는 세록 씨가 유명해지기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같이 막 으쌰으쌰 하고 이럴 때인데도 그거 되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어색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새록이랑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좀 맞아, 맞아. 네, 그것도 네, 있죠. 그런 부분도 이제 다시 또, 한번 친해지길 바래. 오케이 또 이렇게 트라이 해볼게. 본의 아니게 네. 석돌림 청문회로까지 이어진 우리 새록 배우님의 감사한 전화 연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새록 배우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저는 좋죠. 오지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지 극중 맡으신 배역. 지금 새록이 그 자체보다는 저한테는 지금 오지아로서 좀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지아가 만만치 않은 또 캐릭터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괜히 또 쫄게 되는 것도 있는 그런가 거. 봐요. 아니야, 너 항상 그랬어. 맞아. 그것도 그런가 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새록 배우님의 응원까지 받아서 또 연이어서 카브리올레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새록 배우님 모시거나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댓글과 후원들 채워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이번 주 영화죠. 루루 배우님의 출연작 까브리올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카브리올레. 원래는 저도 잘 몰랐는데 자동차 모델명이더라고요. 벤츠사에서 나온 오픈카 종류를 카브리올레라 부른다 해서 이 영화를 인터넷에 검색하실 땐 그냥 카브리올레 치시면 자동차 사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카브리올레 영화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조광진 감독님의 입봉작이자 또 금세록, 강영석, 류경수 배우님의 출연작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루루님이 출연하신 영화 카브리올레 저희가 오늘 다뤄볼 영화입니다. 자,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한 번씩 하고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석돌님이 먼저 매를 맞으시겠어요? 아예 또 매는 아니고 농담이고. 네. 예. 또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저도 농담이고요. 눈치 보지 마요. 저는 이제 사실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지만 이제 사실 친구다 보니까 이제 이 루루님께서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다. 그리고 조광진 작가님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연출하신다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좀 기대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태원 클라스 저도 이제 드라마 되게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또 되게 재치 있고 특히나 이제 조광진 감독님께서는 작가님께서는 이제 캐릭터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절대 평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영화를 봤을 때 그 기대를 되게 충족시켜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따 나올 그 반전에 대해서도 저는 이 영화 2번 봤는데 2번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점이 저의 인상 비평입니다. 좋습니다. 무난히 잘 넘기신 것 같은데요. 그 석돌님께서 말씀해주신 김에 좀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오늘만큼은 좀 최대한 스포일러를 뒤쪽으로 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맨 뒤에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스포일러 경고 전까지는 들으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어서 좀 민산 비평을 해보자면, 진짜 이 말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작으로서 본 거였잖아요. 너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잘 어울리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봤던 그 당시에도 들었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극장 개봉해서 다시 봤는데도 똑같이 생각이 들었다 해서,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좋아 라고 하실 만한 영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루님 좀 어떠셨는지. 난감하네요. 이거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네. 할 수도 없고 속보일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예고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농촌 힐링물, 갯마을 차차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다가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뭐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뭐 멜로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스릴러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영화이고, 그리고 변곡점이 강하기 때문에 또 호불호는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촬영을 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네. 그 맡으셨던 역할이 주안나라는 주인공 오지아의 친구 역할인데, 네. 사실 연기하시기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루루님을 좀 오래도록 친구로서 봐온 저나 속돌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문 연기자지만 좀 연기하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던 것 같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어제도 GV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안나라는 역할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격과는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비슷한 면도 있겠죠. 근데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이 인생에 대한 방법이 저랑은 좀 많이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사춘기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좀 집안에 일이 있었는데, 네. 뭐 막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었고, 그냥 그 10대인 제가 좀 견디기에는 조금은 타격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왠지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섭죠. 뭐 진짜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시도를 한다 생각했을 때까지는 용기는 없지만은, 그냥 내가 이 삶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 전 또 한창 싸이월드를 했었고. 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또 그때는 또 그 당시에 어떤 사춘기의 어떤 감성이 되게 딥해졌었고, 사춘기 때 내가 죽으면 누가 올까? 막 이런 어떤 되게 유치하고 또 되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생각 정도로 죽음을 생각했었지, 진짜 인생을 포기할 만큼의 고통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아시겠지만은, 웬만하면 유쾌하게, 웬만하면 재미있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모토이다 보니까
좀 안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극중 또 주한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사실 영화의 마케팅 부분에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네. 근데 사실은 편집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 원래는 안나의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더 영화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서 좀 다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그렇게 안나가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안나 캐릭터가 지아가 여행을 떠나게 해주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확실히 처음 봤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나는 왜 자살을 했을까를 좀 상상하게 됐어요. 그 여백을. 그래서 어쩌면 그 안나라는 캐릭터는 지아의 20년 뒤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닐까? 그리고 네, 20년 뒤에 사실은 기대하면서 이제 왔을 텐데 결국에 그 끝이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지아가 떠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나라는 캐릭터가 더 쓸쓸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아와 같이 있는 장면에서 초반에는 되게 차도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 CEO 같은 되게 냉철한. 근데 이제 지아와 있을 때 그 특히나 공원에서 권투 장면에서는 전 진짜로 이제 이 루루 배우님의 진짜 모습, 친구들과 있을 때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았고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안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처음 봤을 때는 뭐 남자 때문에 뭐 회사 때문에 뭐 죽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확실히 그게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딱 깨닫고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맞아요. 제가 해석했던 것과 너무 일치하게 속돌림 말씀을 해주셔서 예리하신데요? 왜냐면은 사실 뭐 오빠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대사가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그 부분이 처음에 꽂혀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있지. 그런 사람 경우도 있고 있어. 근데 아니야. 뭔가 나는 죽음으로 가려면 진짜 큰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는 일찍이 맛본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대표 자리까지 잃어버렸고 이미 가져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를 상실해버린 너무 빨리 잃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를 조금 놓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해석한 내용은 부모님이 없는 걸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동생만 있기 때문에 동생의 보호자 역할로서 살아왔었고 그러다 보니 사랑을 너무 갈구하고 받고 싶었다라고 저는 조금 그렇게 사전조사로 제가 좀 설정을 했었어요. 네. 속돌림 말씀도 맞는 게 왜냐면 극 중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지아가 쓴 일기장을 다른이가 대신 낭독해주는 내레이션이 있잖아요. 거기 내용이 지아가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걷고 있던 친구가 안나였는데 이제 그렇게 세상을 뜨게 되니까 뭐 지아의 맘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뭐 이런 워딩이 대충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속돌림 말씀대로 그리고 또 우리 루루님이 조사하신 대로 좀 안나라는 캐릭터는 지아 입장에서 자신이 좀 도달하고 싶었던 미래의 모습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사리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아도 이제 폭주 아닌 폭주를 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간단하게 내용 설명드리면 주인공이 새록 배우님이 연기하신 오지아라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공만을 쳐다보면서 이제 쿠콘이라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월화수목금 출근하는 직장인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전형적인 직장인의 삶을 우리 지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상사들은 막 위에서 뭐라 그러고 밑에 부하 직원들은 자기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서 야근에 출근도 일찍 해 이래가지고 몸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는데 어느 날 흉선암이라는 판정을 받는데 다행히 수술을 하면 완치될 확률이
90%라고 한다. 그래서 한시름 놓긴 했으나 오히려 이제 회사 직장 상사들은 90%면 괜찮네. 이거 일 하던 것만 마저 하고 수술 받자고. 이렇게 아프다는데도 암이라는데도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엄마도 와가지고 아유 너가 저번에 줬던 네 동생 뭐 대학 등록금 그거 니네 아빠가 주식으로 다 말아먹었다. 어떡하냐. 눈치를 주는 거죠. 더 달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겹치는데 절친했던 친구,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루루님이 연기하신 주한나라는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이제 지아의 멘탈이 거기서 펑 터지고 인계점도 같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생전에 안나가 같이 떠나자고 했던 전국 일주를 혼자라도 떠나기 위해서 카브리올레를 적금 깨서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일주를 떠나게 되는 이야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어쨌든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좀 제가 한 2번 정도 이 영화를 보면서 시계를 일부러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2시간에 달하는 상영 시간 중에 앞에 이제 로드무비로 여정을 떠나기 직전까지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의 이야기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어떠셨는지. 일단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전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있던 지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잘 되어서 좋긴 한데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조금만 더 일찍 떠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상상을 해보면 차라리 그 여행을 뭐 떠나는 과정 속에서 뭐 안나가 있었다든지 뭐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떠나는 이 심리 지아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생각보다 뒤에 로드무비도 재밌었지만 이 앞에 전반이 속도감이랄지 뭐 캐릭터들의 어떤 소개랄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실 지아가 카브리올레를 타고 전국 일주를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류하는 캐릭터가 좀 한정적으로 바뀌잖아요. 뭐 전 남친인 기석이라던가 시골에서 만난 병재라던가 그렇게 좀 국한이 되는데 이 지아의 회사 생활기는 안나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상사 분들도 있고 부하 직원들도 있고 뭐 엄마 이모 이렇게 한 장면씩이라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 흐름이 너무 뭐랄까 속동감 있고 재밌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저는 너무 이게 좀 오랜만에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루루님의 연기를 포함해서 조단혁 분들 연기가 되게 재밌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좀 연기를 보는 맛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직장 장면도 그랬고 뭐 안나 장면도 그랬고 그래서 그리고 일진도 고등학생들 맞아. 되게 누나다 이거. 오지고 지리는 이름이네요. 누나 남자친구 있어요? 너무 저는 진짜 거기서 빵 터졌어요. 네. 언니 얼굴 안 보이냐? 착해 애들이 근데 이쁘잖아. 이쁘잖아. 칭찬 다 해줘. 담배 줄 거 다 주고. 다 얘기도 다 들어주고. 그니까 애들이잖아. 애들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 전반부의 어떤 속도감이나 생기가 굉장히 이 영화의 도입부로서 좀 잘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루루님이 나와 계시다 보니까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데 이 안나라는 캐릭터가 지하의 어떤 잠겨져 있던 리미터를 해제시켜주는 인물인과 동시에 사실 이 전반부만 봤을 때 지하에게 유일하게 호의적이라면 호의적인 지하가 유일하게 또 마음을 건넬 수 있는 서스럼 없이 이런 인물이잖아요. 네. 좀 어떠셨는지 본인이 또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지아가 앞에 일상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는 미소를 짓긴 하지만 좀 자본주의의 사회생활에 그 배어 있는 듯한 웃음들을 짓는 거고 진짜로 웃는 모습은 안나랑 있을 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았고 아무래도 저희 둘이 원래 친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석돌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권투하고 하는 씬들이
저희는 그냥 약간 놀면서 찍었거든요. 아 새록 배우님이랑 네, 그 순간만큼은 안 나도 무언가 털어놓고 싶긴 하지만 조금 고민해서 맞아, 맞아. 한결 벗어나서 이 시간을 보내러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학창 시절 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노는 듯한 모습이 너무 좋았고 두 사람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루루님과 새록 배우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섀도우 복싱을 하는 공원 장면 외에 이제 안나와 지아가 같이 붙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차 안에서라던가 그 맥주집에서라던가 그런 데서는 어쨌든 그 공원만큼의 어떤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진 그런 상태의 관계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되게 절친한데 주위에 아무래도 사람들도 있고 그 차 안에 뭐 운전해주는 동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는 진짜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는 보여주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술도 들어가고 둘이 이제 공원에서 네네. 단둘만의 시간을 내밀하게 가질 때 루루님과 새록님의 어떤 진짜 그 평소에 네. 너무 애교 넘치고 친구들한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거는 진짜 두 분의 어떤 작품 이전에부터 갖춰져 있던 탄탄했던 케미스트리가 잘 표출되지 않았나 이 장면이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단순히 친한 두 여자의 모습이 아니고 한때는 친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져 버린 맞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네. 근데 또 한때 우리가 친했다는 거를 아니까 또 완전히 어색하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거를 애써 우리는 친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잘 보여가지고 그 점점 변화되는 그 과정 아크가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그 어릴 때 친했던 친구를 2030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좀 환경이 달라지고 나서 만나면 내가 이 친구랑 어떻게 친했었지? 할 때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완벽하게 어색하게 대할 수는 없어. 친했던 시절에 시절에 내 그걸 정이 아니까. 있으니까 그런 게 참 있죠. 그럴 때 부딪힘이 있잖아요. 음.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반에 잘 표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지아에게 탁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정기석인가요? 정기석 이제 강영석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기석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좀 의외였던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대놓고 웃긴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 볼 때는 뭔가 전 남친이긴 하지만 밉지 않은 캐릭터로 이제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부까지 보면 그냥 미운 캐릭터였다는 게 저는 좀 반전이라면 반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이래서 영화는 두 번 봐야 되나 봐요. 왜? 왜냐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그냥 감초 역할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두 번 보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이래서 지아가 이 기석을 만났구나. 지아는 되게 시리어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머가 별로 없는. 그쵸. 자기 농담 네. 못한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석 캐릭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까불까불 거리기도 하고 좀 분위기를 계속 환기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아가 기석이를 만났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지아가 이제 기석이가 왜 찾아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 너랑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이 자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기석이를 원했던 거 아닐까? 근데 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 여행을 망쳐버린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 기석이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우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매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되게, 강영석 배우님. 네, 되게 재밌었고 네. 이 영화의 많은 유머 코드를 좀 담당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거는 사실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 기석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재밌었는데 지금 그 석돌님이 말씀해주신 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지아가 왜 굳이 전 남친을 데려가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자기가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술김에 너랑 섹스하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암 걸린 거랑 그리고 이거 사실
지아의 마음에 안 드는 말일 수도 있는데 치료하면 살 수 있대잖아. 그러면 근데 왜 굳이 인생 마지막 섹스를 이 전남친이랑 하려고 왔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영화를 저도 두 번째 보면서 안나가 한 얘기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왜냐면 그 맥주 마시면서 기석이한테 차였다라고 지아가 얘기를 하니까 안나가 얘기를 하거든요. 야 다시 가서 자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브리올레를 하얀색으로 산 것도 사실 그렇고 기석이를 데리고 가서 섹스를 하려고 했다라는 목적도 그렇고 뭔가 안나의 생전 말들을 좀 주워 담으려고 지아 입장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캐릭터를 데려간 이유 자체는 알겠으나 저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던 것 같아. 약간 나는 솔직히 그 벤츠 같은 거 막 따라 하시잖아요. 벤츠 로고. 포벤츠 이런 거 좀 정면에서 보여줬으면 더 웃겼을 것 같은데 너무 측면이어서 좀 이거는 개그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 남친 기석이가 이제 지아를 떠나고 시골총각 류경수 배우님이 연기한 시골총각 이병재 캐릭터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성 발언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뭐 저희 방송 언제나 본격 스포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미 영화 보신 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계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까지 잠깐 멈추시고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다시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포일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병재가 나오면 저는 사실 아까 거기서부터는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감성으로 가려는 건가? 막 상추 따고 막 동네 할머니들이랑 막 이렇게 막 자잘자잘하고 리틀 포레스트 느낌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저 리틀 포레스트 영화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감성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이 카브리올레 영화를 처음 볼 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이 여기서 그 뮤턴을 진행하신다 해서 갑자기 사이코패스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 병재는 이렇게 시골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외지인들을 하나 둘씩 죽여서 자신의 품에 놓고 화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살인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지아의 새로운 분투가 시작되는데 이 급격한 장르 체인지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 대본 받으셨을 때 좀 감상이 궁금해요. 뻔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병재라는 역할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글보다 경수 씨가 연기한 표현이 더 매력 있었고 다채로웠고 훨씬 더 잘 살려내신 네, 거구나.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병재는 시골에서 이제 부모 없이 어른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그런 관심에 급급했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욕이 엄청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자를 갖고 싶다가 말 그대로 그냥 드럼통에 넣어서 갖고 싶다. 내가 INFP 수집가인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슈퍼 이끌림으로.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얘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뭘요?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걸. 한번 했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무서워. 이렇게 몇 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위에 식물을 심으니까 화분이라서 식물을 심는다는 게 나오나요 설정이? 식물이 위에 있고 억새 심지어 그 지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님 위에 억새풀을 심을 거야. 뭐 이러잖아. 그럼 두 번 보셨다더니 세 번 봐야겠다. 걸렸어 너. 아마 그 식물이 자기가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약간 수목장의 개념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웃긴 거지. 수목장은 죽은 이를 고인을 기리는 건데 이게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근데 그 설정을 들으니까 더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한 번 더 보셔야겠는데요. 네. 왜 그런 대답을 말투를 하시? 아니요. 왜냐면 어제 봤기 때문에. 네. 이해합니다. 그럼 한 일주일 뒤쯤 괜찮겠는걸? 네. 쿨타임 좋아. 차잖아. 오케이. 이렇게 단호해. 방금 석돌림 눈에 총기가 없었어요. 오케이인데 닥쳐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 장르 체인지 부분이 부천에서 처음 봤을 때 아까 그 인상 비평이랑 연결되는 건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네.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도 저 좋아하고 뭐 로맨틱 코미디나 로맨스도 좋아하는데 유독 좀 이런 식의 장르물을 제가 좀 선호하는 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확 유턴된 거. 특히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마 보신 분들 중에 병재가 이제 본색을 탁 드러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혀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이 100명이면 한 98분 정도는 전혀 이 뒤에 장르 체인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알고 봐서 그런 거 같지가 않고 저는 솔직히 경수 씨는 평범하지 않지 않아요? 맞아 영화에서 그리고 힌트를 줘요. 왜냐면 오프닝에서도 그쵸. 음, 뭐 이모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 어디 K대 뭐 한국대학교 시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앞에 복선을 떠나서 그냥 경수 씨가 갖고 있는 그 페이스가 굉장히 비릿하고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출연해주신 작품들이 대부분 다 장르물에서 좀 그쵸. 섬뜩한 역할이라던가 뭐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에서 그 사제 맞아요. 역할도 하셨고 정의에서도 또 약간 그런 역할 하셨잖아요. 광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수상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다들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장르 체인지까지 예상하신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사실 예상치 못하게 한 대 얻어맞았다라는 느낌이 첫 감상 때 좀 있었거든요. 어제 GV 할 때도 그 질문을 이제 던져주셨어요. 병재가 이렇게 될 줄 아신 분이 계시나요? 했을 때 이제 관객분이 한 2분 정도 손을 들었나? 근데 그것도 많은 거다. 맞네. 많은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 명도 없을 줄 알았거든. 꽉 차 있었는데 2분이 들은 거니까 대부분이 속은 거죠. 그렇죠. 그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거는 아는 분이 거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숨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굉장히 좋았던 측면이다.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막걸리를 막 허심탄회하게 먹으면서 정자에서 지하가 가장 편안한 상태였을 때, 나른하고 나른할 때 이제 꺼내왔던 담금주? 네, 담금주를 주죠. 그리고 담궈버리려고. 네. 그다음 왜 넌 안 마셔? 전 안 마셔요. 할 때 이제 소름이 쫙 하면서 제 누님 죽일 거거든요. 할 때 이제 아드레날린이 쫙 이렇게 퍼지면서 감히 상상해 보자면 감독님이 여기서 혹시 이 영화를 출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여기가 시작점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저도 확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긴장감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좋은 의미로 이제 영화들이 생각난 게 있는데 저 데스프루프가 생각이 났거든요. 타란티노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데스프루프에서도 근데 감독님이 그 영화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한창 만들 때 프리단계 때. 속돌림 예리하신데요?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영화긴 하죠. 네. 그 영화도 여자들이 남성 악당을 접해는 영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카타르시스 쫙. 맞아. 거기서도 이제 확 이렇게 꺾이잖아요.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 감독님이랑 저기 좀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통하시는데요? 저 이태원에서. 꿀밤. 이태원 클라스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의아함은 또 있었어요. 이것도 영화를 제가 2번 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는 아니 얘는 지아는 복싱 금메달리스트면서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잡혀서 처음에는 막 네. 제대로 못 싸우고 물론 다치긴 했지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도망만 다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대면할 용기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감상할 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감상으로 제가 뭘 느꼈냐면 너무 그게 옛날 일이잖아. 지아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허슬하기 전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 실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걸 잊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이 감독님께서는 좀 의도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공격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펀치 결정의 펀치를 날리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공격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확 쥐어지는 본능적으로. 거예요. 맞아. 저는 그렇게 연출이 됐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생존의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잠들어 있던 공격성이 좀 깨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병재랑 지아랑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데칼코마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병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자기의 목표였다. 근데 그게 억눌려서, 인정받는 거에 억눌려서 지아는 죽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싶은 사람이고, 병재는 반대로 억눌려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인 거죠.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서 오히려 또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지아가 이렇게 이제 끝났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이제 병자가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냥 좀 깔끔하게 인정한 게 아닐까, 병재가. 속돌림 오늘 준비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저 지금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영화를 보고 진솔하게 느낀 것들을 이제 말한 건데. 겸손하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빨리 또 찍어야겠어요. 차기작도 루루님 한번 네. 하셔야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속돌림의 예리한 분석도 볼 수 있고 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진지해.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고 정말 저는 되게 재밌게 이 과정을 분석하고 빨리 같이 공유하고 싶다 So sweet.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뭐 너무 저도 고마워요. 이제 뭐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반전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내려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속돌림이 분석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뒤에 속돌림께 좀 넘겨드리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카브리올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도랑에 빠질지언정 자기만의 삶의 속도를 견뎌내라 말하는 영화,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충분히 좋은 점수, 전 진짜 재밌게 봤기 때문에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어감이 B라서 그렇지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도 B+였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돌림 한 줄 평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면 저는 어쨌든 제 사랑하는 친구가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네. 훨씬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A0. A0? 네, 오, A0고, 굉장히 또 높게. 그리고 한 줄 평은 경로를 이탈해서야 알게 된 여행의 이유. 마지막까지 정리가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래서 속돌림의 A0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로님의 어떤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더불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좀 이야기도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한 줄 평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마무리를 네. 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개봉을 앞두고 좀 슬픈 일이 있어서 사실 개봉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습니다. 저와 학교 동문이자 너무 친한 친구이고 이태원 클라스의 조연출 역할을 맡으셨고, 그리고 저희 영화 카브리올레 기획 단계 때 함께 해주셨던 내 친구 오효정 씨가 암투병을 끝으로 수요일날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가 영화를 촬영할 때만 해도 저와 이 친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봤을 때 제가 하는 대사들이 저한테도 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었고요. 너무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나의 말처럼 지금 당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요정 덕분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쉴 제 친구를 생각하면서 친구가 다 하지 못한 작품들을 제가 많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오요정입니다. 네. 이게 또 비단 친구분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 이 카브리올레라는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주인공인 지아라든지 또 우리 루루님이 연기하신 극중 안나라든지 그 캐릭터들이 다 겪고 있었던 아픔들이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내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스스로를 좀 돌보고 좀 다독여주는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선배님들께 듭니다. 해서 선배님들 부디 적당히 일하시고 좀 많이 버는 그런 요즘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석돌님과 또 최고의 콤비이자 카브리올레 출연해주신 배우님이죠. 루루님,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전화 연결로 자리 빛내주신 새록 배우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서 카브리올레 영화학개론의 친구들이 만든 영화 아니겠습니까? 카브리올레 좀 흥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또 좋겠다. 이런 또 사심 아닌 사심 넣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